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은 몰입의 대가시죠. 황농문 교수님의 슬로우 싱킹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은 슬로우 싱킹, 저자는 황농문 교수님,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출간일은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슬로우 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는 시간이 곧 복습하는 시간이다. 더 많은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장기간 효율적으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잠을 줄여서는 안 된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은 꼭 자고, 그래도 부족하면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도 좋다. 잠이 부족하면 집중이 잘 안 되고 몰입을 올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잠을 잘 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집중하기 어려운 일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만일 공부하는 시간이 지옥 같다면 가장 큰 원인은 수면 부족일 것이다. 깨어있을 때 뇌는 쉴 새 없이 입력되는 외부 자극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다 밤에 잠이 들면 비로소 낮에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있던 것을 정리하고 통합한다. 기존 다른 기억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중요한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경험은 폐기하는 것이다. 공부든 운동이든 악기 연습이든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에서 이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진짜 학습은 낮이 아니라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시작되는 셈이다. 따라서 잠자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낮에 학습한 내용을 잠자는 동안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복습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슬로우 싱킹과 20분의 선잠 습관화. 슬로우 싱킹과 선잠을 활용하라는 것은 곧 이완된 집중을 하라는 뜻이다. 앞서 강조한 대로 선잠은 슬로우 싱킹의 핵심이자 몰입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공부나 생각을 하며 졸릴 때마다 선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책상에 앉은 채 엎드려 자도 좋고, 엎드린 자세가 불편하면 목을 받쳐주는 의자를 사용하면 좋다. 이런 의자가 없을 때는 의자를 벽에 가까이 붙인 채 여행용 목베개를 쓰면 목을 안정적으로 받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의자를 너무 뒤로 기울이거나 아예 눕는 자세를 취하면 선잠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게 되어 도리어 몰입도가 떨어지고 컨디션이 나빠지니 주의한다. 선잠 횟수는 하루 5번도 좋고 10번도 좋다. 정상적인 선잠은 20분을 넘기지 않고 저절로 눈이 떠진다. 선잠을 자려다 1시간 넘게 잤다면 평소 수면이 부족했다는 증거다. 이처럼 앉은 자세로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컨디션은 조금 나빠지지만 이럴 때 너무 자책 말고 몰입을 위해 부족한 수면을 보충했다고 생각하자. 선잠 후에는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므로 졸음이 올 때뿐 아니라 집중이 안 되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선잠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꼭 잠이 들지 않아도 된다. 10분에서 20분간 선잠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최대한 이완되므로 기분 전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네, 세 번째입니다. 1초도 생각을 놓지 않는 연습. 내가 제시하는 11개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이다. 공부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이동하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하는 동안에도 1초도 멈추지 않고 공부에 관한 생각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한다.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1초도 멈추지 않을 수야 있겠는가. 처음에는 가능한 한 생각의 끈을 1초도 놓치지 않아 보겠다는 자세를 갖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집중하던 주제가 머리를 떠난 것 같으면 재빨리 다시 붙잡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생각의 끈을 놓는 순간 몰입도는 순식간에 떨어진다.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속도가 비활성화되는 속도보다 빨라야 몰입도가 올라가므로 마치 목숨이라도 걸린 듯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하려 노력해야 몰입도를 올리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1초도 멈추지 않고 생각하기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관가해 몰입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몰입 코칭을 받던 사법시험 준비생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몰입도가 오르지 않아 고민했는데 마침내 밝혀진 원인은 바로 카톡이었다. 자, 다음은 그 사법시험 준비생이 보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전에는 제 몰입도가 중상 정도고 몰입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그간의 제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에 무심코 들려있는 휴대전화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름 스마트폰을 안 쓰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간의 카카오톡 대화 목록을 살펴보니 친구들과 잡담을 많이 나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서핑을 했던 흔적도 많았고요. 여태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힘들게 올리는 몰입도를 이런 일들로 단번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피처폰에 유심을 끼워 사용해볼까 했지만 4G는 호환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감히 카카오톡 앱을 삭제하고 스마트폰 관리 어플을 다운받아 휴대전화를 거의 안 들여다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시간 확인한답시고 휴대전화에 손을 대던 습관을 없애기 위해 디지털 시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변화가 컸습니다. 일단 행복감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공부하러 집을 나설 때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오늘도 행복한 일을 하러 가는구나, 더 많이 배우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공부가 연속성 있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몰입이 잘 됩니다. 한 번은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너무 몰입해 속으로 중얼대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문에 손가락을 찌기도 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팠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와 서로 의지하며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도 많다. 그런데 함께 공부할 때라도 몰입을 실천하지 않으면 잡담할 기회가 많아져 오히려 몰입도가 떨어지기 쉽다. 다음은 이런 경우와 관련된 메일이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시험 보고 밥 먹는 생활을 하니 몰입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왔는데 정말 잘한 선택 같습니다. 몰입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공부할 때는 밥 먹으면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되짚어보려 해도 잡담이 섞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몰입에 크게 방해되었습니다. 밥 먹고 돌아오면 다시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갑자기 무언가에 턱 가로막히는 느낌이었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경쟁심으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였어요. 이전에 경험한 행복한 마음 대신 괴로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 공부하기로 했고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온전히 공부 생각만
할 수 있게 되자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1초도 멈춤 없이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정말이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페이스를 되찾아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매일 운동하기, 종일 생각하기 등을 실천했더니 공부가 정말 잘 됐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꿀처럼 달콤했어요. 제 발목을 잡았던 골칫덩이 상법도 두 번째 공부할 때 열심히 몰입한 덕분인지 실력이 쑥쑥 오른 느낌입니다. 한 번은 공부하다 무아지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을 정도로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공부가 재미있다는 말을 내뱉는 바람에 갑자기 그 무아지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이지 풀고 있던 문제를 다 마스터한 기분이었어요. 남들 보기엔 우스울지 몰라도 일종의 자아도취랄까? 참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고시생인지 합격생인지 모를 정도로 행복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행복하고 날아갈 것만 같던 대학 새내기 시절과 비슷한 기분입니다. 사소한 성공도 즐겁고 제 주변 상황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몰입도를 더 높여 최상의 몰입 상태로 시험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듭니다. 네 번째, 하루 30분씩 규칙적인 운동을. 장기 몰입을 위한 11개의 원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실천 사항이다. 1초도 멈추지 않고 공부에 관한 생각을 이어가면 몰입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잠이 오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도파민 과잉 분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은 몰입의 부작용에 관한 어느 미술학도의 메일이다. 당시 저는 매일 사생을 했습니다. 주로 나무를 많이 그렸습니다. 나무를 보러 가서 30분에서 40분간 나무와 대화했습니다. 말이 대화이지 실은 관찰인데 때로는 관찰을 넘어 관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무의 감정까지도 알아낼 듯 충분히 관조하고 그 순간의 느낌을 충분히 음미합니다. 그런 다음 오로지 나무만을 생각하며 나무를 그립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나무와 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내 상태가 이상하다고들 해서 그 몰입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멍한 상태로 대가들이 영혼의 언어로 그린 듯한 명작을 보며 어떻게 그린 걸까 하는 생각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제가 그 일주일간 경험한 것이 바로 몰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후 전공이 같은 친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는 자기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2년 전 조현병을 앓았는데 사실 그 직전에 몰입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몰입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4일간 잠을 자지 않았고 너무나 큰 쾌락이 느껴져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원하면 샤워 물줄기에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머릿속에는 소설을 쓸 만한 모든 요소가 있었고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쏟아내듯 글을 쓸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4일을 보내고 갑자기 조현병 증세가 와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그 상태를 안전하게 지속할 수만 있다면 남들이 엄두도 못 낼 대작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삶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이 메일을 읽자 내가 몰입을 처음 경험한 때가 떠올랐다. 당시 내 의식은 온통 문제 생각으로 가득했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졌으며 천국이라도 당도한 듯 기분이 좋았다. 내가 원하고 또 원하던 내 두뇌를 풀 가동하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 아이디어고 뭐고 어서 잠이나 자면 좋겠는데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바람에 그걸 적느라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몰입에서 빠져나오려고 TV를 틀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TV를 보지 않고 문제에 관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생각을 지속할 때 생기는 약간의 쾌감이 생각을 자동으로 유도하는 것 같았는데 내 의지만으로는 이를 중단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아침 우연히 오래된 대중가요를 듣다가 몰입 상태에서 자연스레 빠져나왔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기억이다. 이후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몰입을 함부로 시도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몰입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불면증부터 없애보자는 생각에 근무 이후에 테니스 단식을 한 게임하고 귀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슬로우 싱킹을 실천했다. 이후로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몰입을 7년간 유지하면서도 별다른 부작용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날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저명한 과학자나 예술가 중에는 요절하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이가 많다. 이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모델인 천재 수학자 존 내시는 오랫동안 조현병으로 고생했다. 뉴턴, 아인슈타인, 비트겐슈타인, 고우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다윈, 물리학자 닐스 보어, 신 윌리엄 브레이크,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 등은 조울증에 시달렸다. 이들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앓았던 것은 몰입의 부작용 때문이 아닌가 한다. 몰입 상태에서는 도파민이 활발히 분비되는데 조울증의 조증 상태나 조현병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이들이 내가 그랬듯 슬로우 싱킹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했다면 왕성한 활동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장기간 고시원이나 독서실에서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을 앓을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오죽하면 고시폐인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슬로우 싱킹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한 최선을 경험할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의욕을 솟구치게 하고 두뇌를 발달시켜 몰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장기간 몰입을 하는 중이라면 숨이 차고 땀을 흠뻑 흘리는 격렬한 운동을 정해진 일과로 하는 것이 좋다. 달리기를 가장 추천하고 이외에도 테니스 단식, 수영, 배드민턴, 농구, 축구, 스쿼시, 줄넘기, 에어로빅, 계단 오르기 등이 좋다. 30분간 운동해도 불면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운동 강도를 더 높이고 시간을 10분 정도 더 늘려본다. 네, 5번째입니다. 하루 여러 과목보다는 한 과목을 일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많은 수험생이 하루에 여러 과목을 돌아가며 공부한다. 그러나 몰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과목을 일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험생이라면 한 과목을 통째로 일독한 다음 또 다른 과목을 통째로 일독하는 식으로 공부하길 권한다. 몰입도가 높다는 것은 관련 시냅스가 활성화되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만 들어와도 뇌가 금세
흥분의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학습 효율은 활성화된 시냅스의 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몰입도가 올라갔더라도 공부할 과목을 바꾸면 순식간에 몰입도가 떨어진다. 공부하던 과목의 시냅스는 비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새로 공부하려는 과목의 시냅스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산을 오르다 도중에 그만두고 내려와서 다른 산에 다시 오르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목을 수시로 바꾸지 말고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한 과목만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다가 이전에 공부한 다른 과목의 내용을 싹 다 잊어버리면 어쩌느냐고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다.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든 여러 과목을 돌아가며 공부하든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금세 잊히기 마련이다. 오래 기억하려면 여러 과목을 번갈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공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뒤이어 소개하는 9번째 실천 원칙, 선택과 집중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오래 공부하기 어렵다는 수험생이 많은 만큼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 재수생의 공부에 도저히 집중이 할 수 없다면서 도움을 청해왔다. 슬로우 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개를 설명하면서 한 과목을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공부하라고 하니 학생은 난색을 보였다.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 감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루에 최소 4과목씩은 공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학생에게 게임에 몰입한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학생이 그렇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한창 게임에 몰입했을 때 하루에 게임 여러 개를 동시에 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한 게임만 몇 달에 걸쳐 계속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바로 그것이 학생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해주었다. 아무리 몰입하기 쉬운 게임이라도 하루 4종류씩 번갈아서 하면 몰입하기 힘들다. 하물며 공부야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은 이 학생이 내 말대로 일주일 동안 수학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뒤 보내온 메일이다. 몰입을 수도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많이 했지만 이번 기회에 공부 즐기는 법을 배우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일주일 동안 하루 14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하니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말씀을 믿고 시도해봤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이번 주에는 딴 생각은 3시간 정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수학 문제와 개념을 생각하며 몰두했습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실력이 올랐다는 실감은 없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원래는 집중력이 부족해서 공부하다 자꾸만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은 공부하다 시계를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 있더라고요. 집중이 너무나 잘 되고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번 주는 과학 탐구에 몰입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학 몰입도를 올린 상태인데 과학 탐구로 과목을 바꾸면 몰입도를 처음부터 다시 올려야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수학을 계속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도 수학만 일주일 내내 공부해 보았어요. 확실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네요.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정말 빠른 속도로 풀었어요. 계산 실수로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몰입 효과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도 확실히 좋아졌고요. 현행 학교 수업은 하루에 여러 과목을 배우는 방식인데 이는 몰입 개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한 과목씩 집중해서 가르치는 방식이라면 몰입 효과가 나타나 모든 과목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는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벽이다. 지루에도 견디며 한 과목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이 몰입 장벽을 넘으면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재미를 느끼고 더 나아가 즐거움과 행복감까지 얻을 수 있다. 이 학생 역시 처음에는 지루함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로는 모두가 올라가 수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네, 오늘 슬로우 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가지 중에서 5가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